오늘의 만남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까? 혹 결혼으로 이어질까? 신데렐라 되기. 이근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김만평 씨는 결혼정보 회사 사장이니 나이쯤은 물어도 신뢰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요즘은 나이도 어떻게 되나 봅니다 라고 퉁바리를 주었겠지만 그냥 얌전하게 녹차를 홀짝였다. 그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던가. 투명 유리병 너머에서 여성들이 전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레드폭스를 큰 회사로 알고 있었으나 실상은 독서실을 방불케 할 만큼 복닥거렸다.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검증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수치이긴 하지만 이 회사의 결혼 성사율이 높다는데 관심이 갔다. 일제히 수화기에 입을 대고 떠드는 웨딩 메신저들을 보니 신기하기 그지없었다. 책상머리에서 서류 쪼가리를 보며 결혼을 궁리하고 그걸로 돈 벌 생각까지 하다니 새삼 김 사장이 대단해 보였다. 김 사장보다 더 불가사의한 인간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그의 전화 한 통화에 달려와서 결혼을 제조하는 사람들을 기대 어린 눈으로 둘러보고 있으니 6개월 전 결혼 행태에 대한 기사를 쓰다가 기사 검색을 통해 이 회사를 알았다. 컴퓨터에 집어넣기만 하면 짝을 찾아준다는 회사도 있고 해외까지 발을 넓혔다는 큰 회사도 있지만 빨간 여우 심볼과 레드팍스라는 회사 이름이 내 눈을 잡아당겼다. 솔직히 매달 월간지 몇 군데 기고하다 보면 한 달 전에 무슨 기사를 썼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나는 김 사장을 바로 기억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니 좀 만나자는 그의 제안에 제꺽 달려오기까지 했다. 기사가 나간 후 취재원이 만나자는 전화를 하면 대개의 경우 거절한다. 이미 실린 기사를 놓고 공치사 듣는 것만큼 따분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거기엔 언젠가 다시 자신을 조명해달라는 은근한 압력이 포함되어 있게 마련이다. 김 사장은 자신의 코멘트가 일부 인용되었을 뿐인 기사를 읽고 나에게 감사 전화를 했다. 그의 지나치리만큼 완벽을 추구하는 처세술에 좀 질렸지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기길 기대했다. 애초에 취재도 할 겸 만나고 싶었으나 기사에서 그의 코멘트가 차지하는 분량이 너무 적어 아쉽지만 포기했다. 만나기까지 했는데 6페이지짜리 기사에 겨우 2-3줄 인용되면 실망하거나 붕괴하게 될 테니까. 오늘의 만남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까? 혹 결혼으로 이어질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36. 부모님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듯 아예 쫓아다니며 닥달할 태세다. 부모님의 압력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애정이라는 미명하에 가해지는 주변의 과도한 참견이다. 귀찮아서 결혼하고 싶어질 거라곤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다. 김 사장은 녹차를 훌훌 마시더니 용건을 꺼냈다. 빨리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전화를 드리게 되었네요. 하 기자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기사가 어찌나 잘 읽히고 핵심을 찌르는지 감탄했습니다. 마침 객원 기자시니 우리 회사와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연락드린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 홍보 보도자료를 좀 써주셨으면 해서요. 워낙 이벤트를 많이 하다 보니 기자들이 먼저 보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우리끼리 행사하려고 하는데도 귀신같이 알고 연락해요. 약간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젓더니 그는 아직 전문가는 아니었다. 기사에 2-3줄 포함된 걸로 사장이 직접 감사 전화를 할 때 이미 사태 파악이 끝났건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라고 화답했다.
감탄스러운 부분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하고 안타까운 부분에선 약간 얼굴을 찌푸린 채 안타까워하고 별로 웃기지 않아도 웃어주고 분개해야 할 상황에서 과장되게 분개하다가도 재빨리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야 취재원이 신뢰감을 갖는다. 오늘은 약간 황송하다는 표정으로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알맞을 것 같은 분위기다. 김 사장은 스크랩북을 가져와 그간 레드팍스에서 벌인 이벤트를 설명했다. 사진이 크게 나오고 그 아래에 설명이 몇 줄 나오는 이런 기사가 의외로 눈에 띕니다. 우린 그림이 되는 이벤트를 일부러 많이 해요. 기자들이 사진 찍기 좋은 이벤트와 수치를 제시하는 리서치 결과에 환장하잖아요. 우리 회사에도 홍보팀이 있지만 기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려고 하 기자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환장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그는 너무 방심하고 있다. 취재원이 아닌 클라이언트 입장임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인지도 모르겠다. 그나저나 내가 결혼 매칭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는 걸 그가 눈치챘으면 좋으련만. 우리 회사 홈페이지 보셨나요? 다른 업계에서까지 우리 홈피를 벤치마킹 하잖아요. 리서치 결과 같은 건 한나절이면 뚝딱이에요. 웨딩 메신저 몇 명 가동시켜서 회원들에게 설문조사하면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표본이 1000 정도면 대부분 먹혀요. 하 기자님이 보도자료 만들기도 쉬울 거예요. 김 사장은 내가 일을 할 걸로 단정하고 일방적으로 늘어놓았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할 때 바로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뻔했다는 후회가 일었다. 결혼정보회사까지 와서 일 얘기를 하는 건 정말이지 한심한 짓이 아닐 수 없다. 결혼 행진곡이 울리자 김 사장이 책상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자나깨나 결혼 생각만 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 그가 새삼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 김 사장은 전화를 받다 말고 서류철을 들고 지나가는 여자를 손짓으로 불렀다. 그녀가 다가오자 통화를 중단하고 날 쳐다봤다. 잠시 전화 받고 있을 테니 최 팀장 따라가서 가입서 하나 작성하시죠. 최 팀장, 모시고 가서 가입서 받고 매칭 시작하세요. 김 사장은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기를 귀에 대고 과장되게 웃으며 통화를 계속했다.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최 팀장은 필요 이상으로 공손하게 굴며 나를 안내했다. 애초에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만 속내를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졌다. 김 사장은 역시 내가 온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나저나 내가 미혼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긴 그 정도도 눈치채지 못해서야 결혼정보회사 사장 자격이 있겠는가. 이를 빙자해 이곳에 슬쩍 편승하게 되다니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했다. 최 팀장은 나를 작은 회의실에서 기다리게 한 뒤 회원 가입서를 갖고 왔다. 사장님 라인이시니 제가 특별히 신경 써드릴게요. 여기에 생년월일, 본적, 현주소, 학력, 가족관계, 직장명 뭐 그런 정도만 적어주세요. 참, 종교도 적어주세요. 아, 신장이랑 몸무게도요. 원래 호적등본하고 졸업증명서를 다 받아야 하지만 사장님 라인이시니 생략할게요. 팀장은 사장님 라인이라는 말에 특별히 악센트를 주었다. 내가 김 사장과 딱 한 번 전화한 사이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빠르게 공란을 채워서 팀장에게 내밀었다. 무교, 좋네요. 종교가 없으면 매칭하기가 편해요. 36이라 결혼은 한 번도 안 하셨겠죠?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이야. 36은 이미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다는 건가. 최 팀장은 약간 민망해하며 33부터 만혼팀에 가입된다고 말했다. 만혼팀의 약점은 남자 회원 숫자가 현저하게 적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만혼팀을 재혼팀과 엮어서 소개하고부터 좋은 성과를 올렸어요.
만혼자들은 누구나 초혼자를 원하지만 조건이 괜찮은 재혼자까지 수용하시면 훨씬 폭이 넓어져요. 사장님 라인이시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권하는 건데요. 재혼팀 회원까지 수용하시면 어떨지. 최 팀장은 그러니까 이혼한 남자도 만나보라고 권하는 중인가. 엄마가 이거사 그렇게 버티다가는 재취자리밖에 없으니 알아서 해 라고 윽박지르던 말을 팀장은 완곡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에게는 안 가면 그만 아니야 라고 화를 북북 냈으면서 팀장에게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우리 사회의 결혼 연령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다더니 허무맹랑한 소리였나. 연애 한번 번번이 못해본 나에게 화려한 결혼식과 달콤한 신혼을 거친 헛남자를 노골적으로 권하다니. 이거야말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만한 사안이다. 하지만 사장님 라인을 강조하며 공손한 태도로 진지하게 설명하는 팀장 앞에서 항변은커녕 황송하다는 표정으로 얌전히 듣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남녀가 4살 차이 나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하미선님은 40 이상 되는 분들과 만나게 되겠죠. 솔직히 남자 나이 40에 장가도 못 갔다 그럼 좀 문제 있죠. 노처녀분 중에는 정말 쟁쟁한 분이 많은데 노총각들은 영 아니에요. 그래서 현명한 노처녀들은 아이 없는 이혼남을 선호합니다. 이혼남들은 초혼자라면 동갑도 수용하거든요. 물론 능력 있는 이혼남들 중에 총각들보다 더 따지는 사람도 없진 않지만 실속 없는 노총각들이 제일 한심하죠. 10살 정도 아래를 골라달라고 한다니까요.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꿈은 어찌나 야무진지. 자기들이 뭐 연예인인 줄 아나. 팀장은 내가 사장 친척이라도 되는 걸로 착각하는지 사장님 라인 운운하며 속내를 다 드러낼 기세다. 어쩌면 나에게 주제 파악하라고 넌지시 일러주는 건지도 모른다. 사실 애 없는 이혼남은 결혼정보회사 문 앞에 오기도 전에 다 팔릴 정도예요. 능력 있고 애 없는 이혼남은 결혼을 2번 했든 3번 했든 에브리바디 환영이라니까요. 골 빠진 노총각 중에 예쁘기만 하다면 이혼녀도 괜찮다고 목을 매는 경우도 있어요. 그저 여자는 예쁘고 봐야 하는데. 어때요? 재혼까지 폭을 넓히는데 동의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모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예쁘지도 않으면서 사족을 붙이기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크크 웃음이 밀려 올라왔다. 그간 내가 차버렸거나 시작도 하기 전에 푸시시 끝내버린 남자들이 알고 보니 특급 신랑감이었던 것이다. 동갑이거나 1~2살 많은 남자들, 단지 느낌이 안 온다는 이유만으로 떠나보낸 그들이 정작 결혼시장에서는 대면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니. 특히 나를 차버린 녀석들, 쟤까짓게 라며 분개했는데 그들의 행동은 너무도 당연했다. 나보다 4살이나 적은 경호가 지금 내 몰골을 본다면 떼굴떼굴 구르며 즐거워할 게 분명하다. 내가 얼마나 비싼 남잔지 알겠지? 내가 구제하겠다는데 왜 그러고 다녀? 라면서 의기양양하겠지. 나는 프리랜서 사진가를 불러야 할 일이 있을 때면 늘 경호에게 전화했다. 나이 많은 사진가들은 참견하기 힘들어 취재원의 표정이 어색하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경호가 가끔 프로포즈에 준하는 농담을 던지곤 했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다. 밤늦게까지 내 아파트에 죽치고 있다가 나를 안으려고 한 적도 있긴 했지만 그가 싫진 않았으나 4살이나 어린 남자와 대책 없는 만남을 가지기엔 내 나이가 부담스러웠다. 그러고 보니 나도 36이라는 나이에 함몰되고 있는 중이었다. 경호는 30 넘어서 나이 따지는 건 피차 한심한 짓이라며 정색하곤 했다. 여기 방식대로라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존재인 경호에게
나는 그동안 주제넘은 짓을 했다. 나보다 무려 8살이나 나이 어린 여성을 만날 자격이 있는 남자에게 여기 규칙처럼 수시로 딱딱 맞아 떨어진다면 인생은 얼마나 단순 명쾌할 것인가. 모호함과 애매함의 중간쯤에서 질펀해지기 일쑤인 세상사가 말이다. 피식 웃으며 코웃음 치는 나를 최 팀장이 의아한 듯 바라봤다. 나는 갑자기 코가 막혀서 그렇다는 듯 킁킁거렸다. 회비도 안 내고 남자를 줄줄이 소개받을 수 있게 된 사장님 라인인 내가 그녀의 명쾌함을 조소할 수는 없는 일이다. 회사를 나서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저녁 식사를 겸한 모임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누군가가 신부는 탱탱해야 예쁜데 어쩌려고 그래? 남들 며느리 볼 때 할래? 라는 식의 농담을 건네면 나도 모르게 퍼붓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였다. 신호마다 걸려 짜증이 기어오를 때면 어김없이 최 팀장의 끈적한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왔다. 남자가 여자보다 11cm 더 크고 학력은 같거나 남자가 조금 더 높고 종교는 같거나 한쪽이 무교인 경우 고향도 비슷한 지역이면 금상첨화고 결혼정보회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곳이 분명했다. 최 팀장은 회원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조만간 자녀 회비를 돌려준 뒤 그들을 구조조정할 거라는 비밀까지 알려주었다. 돈을 내고도 퇴출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니. 정말 세상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다. 처음부터 얼굴이 안 따라주는 사람은 가입을 안 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매출에 지장이 있잖아요. 외모가 안 도와주니 나가기만 하면 퇴짜 맞고 그 울분을 소비자 고발센터 게시판 같은 데다 토해놓고 골치죠. 자기 외모는 영 아니면서 남의 외모에 딴지 거는 사람들 피곤하거든요. 여자는 예쁘고 쭉쭉 뻗으면 솔직히 학벌이나 집안이 별 볼 일 없어도 잘 팔려요. 남자들은 직업만 좋아봐요. 머리숱 별로 없어도 여자들이 바로 찍죠. 최 팀장은 겉으로 드러난 사항만 갖고 사람들을 줄긋게 하면서도 당당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녀가 어떤 책을 읽는지 그런 건 도무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시장에 나는 정녕 끼어들 것인가. 확실한 건 내가 결혼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팀장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했다. 하미선님은 나이도 많지 외모도 평범하지 직업도 불안하지. 사장님 라인만 아니면 사실 가입서 받기 부담스러운 존재죠. 백마탄 남자 같은 건 잊은 지 오래다. 그저 비슷한 나이에 서늘한 미소가 멋지고 대화가 통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남자. 뭐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도 힘들단 말인가. 행여나 하고 찾았던 레드박스는 세상이 산술로 꽉 차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키가 180cm나 되는 연하의 경우가 초특급 신랑감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게 또 하나의 수학이라면 수학일까. 전문직, 공무원, 교사, 대기업 사원이 최고 인기라니 프리랜서 사진가인 경호는 초특급에서 특급으로 내려서야 할지도 모르겠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들었던 그 많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머리에서 다 털어내고 싶은 심정이다. 철없을 때 그냥 눈 뒤집혀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란 걸 대체 어떻게 해. 라던 선배들의 말이 실감날 듯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왔다. 최 팀장이 확실히 밀어주겠다고 했으니 그냥 장난삼아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슬쩍 고개를 들이밀었다. 쓱 훑어보는 일일 테니까 마음을 줬다가 가슴이 후두둑거릴 시간 같은 건 허용되지 않을 테니까. 줄줄이 소개받다 보면 그래도 툭 터놓고 얘기할 만한 남자와 마주치게 될지도 모를 일 아닌가. 차를 주차장에 넣어놓고
아파트 옆 쇼핑센터로 갔다. 속이 느글거려 뭔가 매운 것을 먹어야 이 저녁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물전 앞에 서서 고등어 조림을 해먹을까 대구탕을 해먹을까 망설이면서 쇠꼬챙이로 생선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좀 전에 다들 저녁 창거리 사러 몰려와서 꾹꾹 눌러보고 뒤집어보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피워댔어. 번지르르한 놈은 벌써 다 팔려나갔지 뭐.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맛있나? 잘 다듬어서 무 깔고 야채 얹고 잘 만든 양념장 풀어 불 조절 잘해야 맛이 나지. 고등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별게 있남. 손맛에다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제맛이 나는 법이야. 어물전 할머니는 내가 쇠꼬챙이로 건져 올린 고등어를 큰 칼로 서너 동강 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었다. 고등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라던 할머니의 말이 결혼 상대를 골라보겠다고 작심한 나를 비웃듯 따라왔다. 하긴 웨딩 메신저 리스트에 주르륵 올라있는 이름과 어물전 얼음 위에 아가미를 벌리고 줄 맞춰 누워있는 고등어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김만평 사장이었다. 내 나이를 알아내서 신났는지 어쨌는지 목소리가 경쾌했다. 하 기자, 36이면 우리가 엄청 신경 써줘야 할 나이네. 나 만난 거 행운인 줄 알라고. 누가 옆에서 부추기지 않으면 40 되는 거 순식간이야. 최 팀장한테 눈에 불을 켜고 찾으라고 했으니 기대해. 하 기자, 객원 기자라는 거 그거 비정규직이잖아. 그거 갖고는 이 바닥에서 명함 내밀기 힘들어. 내가 우리 회사 홍보이사 명함 새겨줄 테니까 앞으로 우리 일이나 열심히 해. 나보다 겨우 20-30살 많아 보이는 김 사장은 어느새 반말을 하면서 나를 부하 직원 대하듯 했다. 내가 하는 일의 범위도 모르면서 비정규직이라고 폄하하는 무딘 센스에 한마디 질러줄까 하다 참았다. 웬만한 정규직보다 훨씬 잘 나가는 프리랜서가 많다는 걸 알 정도면 그런 경망스러운 발언을 할 리가 만무하니까. 그저 조직에 자신을 붙들어 매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투성이인 세상 아니던가. 최 팀장 얘기 들으니까 재혼팀 회원들까지 보겠다고 했다며? 급하셨군 그래. 하 기자는 기사도 명쾌하게 쓰더니 결혼 문제도 쿨하게 접근하시네. 그런 마음가짐이면 몇 달 내에 결판 나겠는걸. 재혼팀 수용에 대해 말한 적 없다고 변명하려다 그만두었다. 그까짓 거 바로잡는 게 무슨 대수랴. 내가 의욕적으로 덤비는 게 몹시 흡족하다는 듯 김 사장은 껄껄 웃었다. 그는 칼럼을 써야 한다며 느닷없이 신데렐라를 끄집어냈다. 사실 결혼시장에서 신데렐라가 탄생한다고 해야 회원이 늘겠지만 환상 갖고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생긴 것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찾아가는 시장이 결혼 바닥이라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내숭 떨어봤자지. 내가 이런 칼럼 쓰면 업계에서는 죽이려고 덤비겠지만 우리 회사가 먼저 치고 나가 기선을 제압해야지. 레드폭스는 부풀리지 않는구나. 이걸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려고. 근데 내가 영 글솜씨가 없어서 말이야. 김 사장은 은근히 내가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 계속 칼럼 얘기를 이어갔다. 결혼시장은 그냥 기회를 많이 주는 거라고 보면 돼.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니까. 동네와 직장에서 찾던 배우자를 전국으로 넓혔다고 보면 된다고. 별 볼 일 없는 물건 하나 살 때도 온갖 사이트 드나들며 비교 분석하면서 사람 고르는 건 왜 신중하게 하지 않지? 많은 데서 골라야 결혼 성사율은 높아지고 이혼율은 낮아진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를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김 사장은 최 팀장보다 더 명쾌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머리가 다시 지끈거렸다. 명쾌한 말이 머리를 아프게 하다니 미처 몰랐던 사실이다. 고등어를 싱크대에 던지는데 비린내가 피어올랐다.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졌다. 그냥 과일로 때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빈 과일 칸만큼이나 마음이 허전했다. 아주 신 레몬으로 눈물이 쏟아질 만큼 진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고 싶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터덜터덜 집을 나서는데 경호가 지방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전화를 했다. 피곤해서 그냥 내 방으로 오는 중이니 기다리라 한다. 내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기라도 하듯 당당하게 굴었다. 날 신데렐라로 만들어주기라도 하려는 거야? 경호는 껄껄 웃더니 유리구두 하나 사갈까? 대신 나 온달왕자 만들어주시오. 라며 클클 웃었다. 과일 가게 아저씨는 레몬을 잔뜩 담은 뒤 복숭아를 꾹꾹 눌러보는 나에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복숭아는 누르면 안 돼. 금방 멍들어 버린단 말이야. 기자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 진열해 놓은 과일들은 다 도찐 개찐이야. 애써서 고를 거 없어. 특출난 거 끼워 놓으면 처음 온 사람이 다 갖고 가지. 안 그래? 고만고만한 것들만 진열하는 거니까. 그냥 손에 걸리는 대로 갖고 가. 특등품은 저기 멋지게 포장되어 있잖아. 영 아니올시다 싶은 건 따로 빼놨어. 떨이밖에 못 사는 형편들도 있으니까. 사람이야 속이 다 다르니 그런 게 안 되겠지만 복숭아는 물건이니까 겉만 보고 분류해 놓는 거지. 물건은 겉만 보고 분류한다는 과일가게 주인의 말이 가슴에 걸렸다. 나는 복숭아를 눌러보다 말고 바구니에 담긴 특등품을 달라고 했다. 맞아, 신데렐라가 따로 있나? 신데렐라와 온달왕자 꿈도 못 꾸고 사는 세상이라니 너무 재미없잖아. 그런 생각을 하며 비싼 복숭아 하나 못 사 먹을 이유가 도무지 없었다. 고만고만한 진열품보다 2배나 비싼 특등품 복숭아가 꽤나 무거웠지만 조금도 후회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망설임 없이 김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는 아무래도 신데렐라 체질인 것 같습니다. 레드폭스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